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영화 스틸 앨리스에서 50세에 막 접어든 주인공 앨리스는 아이의 엄마이자 언어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늘 사용하던 말들이 생각나지 않아 강의 도중 곤란을 겪고 즐겨하던 요리의 조리법을 잊어버려 인터넷을 검색해야만 하자 병원을 찾은 앨리스는 유전이 원인인 초록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65세 미만의 나이에 발병하는 치매로 앨리스의 큰딸에게도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진단되자 괴로워하며 환자의 시선에서 자신의 일부를 상실해가는 절망감과 의연함을 섬세한 감성으로 담아낸 주인공 역인 배우 줄리언 무어는 87회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전적 요인 외에도 치매가 젊어지는 이유는 생활 습관과 밀접한데 과음하며 운동하지 않고 고칼로리 음식을 즐겨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것 등이 젊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술을 마시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기관 중 하나가 전두엽인데, 음주 시 폭력성과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은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자체의 독성만이 아니라 비타민 B1 결핍을 일으켜 내려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이른 나이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치매의 싹을 키우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생활 운동 습관과 함께 과음, 흡연을 삼가고 성인병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4월에 미국에서 개봉했고 오는 7월 국내 개봉 예정인 미국 액션 영화 메모리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전문 킬러 알렉스에게 어느 날 새로운 의뢰가 들어오는데 항상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였던 알렉스는 이번 타켓에 한 어린 소녀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의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두의 표적이 되어버린 그는 오래된 병으로 인해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고 소녀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의뢰에 연관된 모든 것들을 응징하기로 합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기억 속에 더욱 선명해지는 정은이는 새로운 사건의 진실을 향해 다가가며 그의 마지막 응징이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이적이 부르는 매듭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너무 무거워 서로 짐이 되어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서러웠던 그 기억은 끊어지지 않네. 지친 마음을 묻고 있네. 그대라는 오랜 매듭이 가슴 속 깊이 남아서 아무것도 풀지 못하고 있지만 날이 지날수록 더 헝클어지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어 그대여. 가느다란 미련만은 손에 움켜쥐고 떠밀려오듯이 날들
바닥 같은 희망의 끝 더욱 꼬여가네. 지친 마음을 파고드네. 그대라는 오랜 매듭이 가슴 속 깊이 남아서 아무것도 풀지 못하고 있지만 날이 지날수록 더 헝클어진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 그대여. 되감을 수 없는 일들을 되감으려고 해와도 예전처럼 되지 않는 걸 알지만 부질없는 사랑 그대와 나눈 약속을 맺지도 끊지도 못하나 엉켜버린 시간 속에서 날이 지날수록 더 헝클어진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 그대여. 놓을 수가 없는 그대여.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살고 있는 알렉스 루이스는 청부 살인업자인데 한 병원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병원 간호사 가운을 입고 이름표까지 목에 건 알렉스는 한 병실에 꽃다발을 들고 문병으로 온 사내의 목을 세 줄로 감아 살해한 후 유유히 주차장으로 내려와 일이 빨리 끝나 저녁 식사에 맞춰 집에 가겠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동차 열쇠가 어디 있는지 잠깐 멈칫대다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는데 초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 경미한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엘파소 FBI의 아동 착취 태스크포스의 빈센트 세라 특수요원은 13살 딸 베아트리즈를 인신매매에 이용하고 있는 성매매업자 파필리온을 잡기 위해 위장하여 접근하는데 체포 과정에서 그만 창문으로 같이 떨어져 파필리온을 죽이게 되고 딸 베아트리즈만 남게 됩니다. 상관에게 파필리온이 죽은 것에 대해 질책을 받지만 동료들은 빈센트를 감싸며 동조해줍니다. 얼마 후 멕시코 시티에서 알렉스는 청부 살인 조직의 친구 모리시오를 만나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앨리스라는 남자를 죽이라는 의뢰를 받는데 알렉스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의 병을 고백하며 은퇴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겐 은퇴는 없다며 알렉스의 동생이 치매로 인해 엘파소의 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겸사겸사 일을 맡으라고 합니다. 알렉스는 마지못해 일을 맡아 엘파소로 향합니다. 가수 정인이 부릅니다. 장마. 보내줄게 네가 지치지 않게 보내줄게 우리런 울타리 밖에
내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알면서도 널 붙잡을 수가 없는 바보 같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 봐. 이 비가 멈추지 않아. 기다릴게. 오지 않겠지만 넌 기다릴게. 네가 잊혀질 때까지 너는 내게로 두 번 다시 내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알면서도 너 하나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 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이 비가 멈추질 않아. 민물이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 봐. 이 비가 멈추지 않아.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그때 널 보내지 않아. 엘파소의 한 호텔에서 변호사 보돈을 만나 타케신 앨리스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앨리스의 집으로 침입하여 간단히 처치한 후 금고 속에 있던 USB를 들고 나와 의뢰자에게 일이 빨리 끝나 저녁 식사에 맞춰 집에 가겠다는 임무 완료 문자를 보냅니다. 앨리스 사건 현장을 찾은 FBI 요원 빈센트와 동료 린다는 앨리스 아내에게 개인적, 사업적으로 원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지만 금고에서 사라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데 FBI의 멕시코와 합동으로 운영되던 아동 착취 전담반이 해체되고 멕시코 형사 마르케즈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거대 조직의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앨리스의 사건도 미궁인지라 반대를 하던 빈센트와 요원들은 결국 전담반이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알렉스에게 또 청부 살해 의뢰가 들어오는데 사진은 파필리오네의 딸 베아트리즈였고 사진을 보고 추적하던 앨리스는 위탁 가정에 보내진 베아트리즈를 찾아가 총으로 쏘려는 순간 어린 13살 소녀이며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고 사정하는 베아트리즈를 쏘지 못하고
그냥 돌아 나와 살인을 의뢰한 변호사 윌리엄 보든을 만나 어린 소녀는 죽이지 못한다며 청부살인 계약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변호사 보든은 살인 의뢰자인 다바나 실만과 통화를 하는데 다바나는 부동산 거물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아들인 랜디 실만은 기벽이 있어서 사고를 수없이 치고 있었고 죽은 앨리스의 금고에 있던 USB에는 다바나의 아들 랜디가 베아트리즈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기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가수 성시경이 부릅니다. 넌 감동이었어.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너 떠나버린 뒤 달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 봐. 나 화낼 줄도 몰라. 내내 즐거웠대.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엔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되돌려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루도 자신이 없어. 초라했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대. 하루가 너무 짧던 우리의 날들이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변호사 보든의 연락을 받고 다바나는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다른 살인 청부업자인 알렉스의 친구 모리시오를 보내 베아트리즈를 살해하는데, 알렉스는 TV 뉴스로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호텔을 떠나고, 멕시코로 돌아가려던 형사 마르케즈도 뉴스를 듣고 택시에서 내립니다. 호텔로 알렉스를 죽이려고 모리시오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전날 술을 마시고 같이 있었던 여자가 총을 맞고 숨지고 알렉스와 모리시오가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리시오를 제압하고 죽은 여자의 시신과 함께 차 안에 넣은 후 폭발시켜버리고, FBI 요원 비센트가 사건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데, 여자를 쏜 총알은 베아트리즈를 살해한 총알과 같으며 주차장 바닥에 버려져 있던 디파딜이란 치매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돌아가지 않은 형사 마르케즈가 합류하여 린다 요원과 함께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스는 변호사 보든이 운동하는 헬스장을 찾아가 총으로 쏘아 죽이고, 은신처로 한때 아버지가 운영했던 낡은 빵집을 찾아가 머뭅니다. FBI 빈센트는 윌리엄 보든이 다바나 실만의 아들 랜디 실만 소유 부동산의 관리 변호사이고, 죽은 앨리스는 그 부동산 건물의 설계 건축가였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결국 다바나의 아들 랜디는 앨리스와 보든을 죽인 알렉스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FBI 요원 빈센트도 마르케즈와 린다 요원과 함께 모든 정보를 분석한 결과 랜디 실만의 소유 부동산 중 센트럴 수용시설이 있었고, 그것은 베아트리즈가 보내졌던 곳이며 알렉스의 다음 타겟으로 랜디 실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수 린의 노래입니다. 사랑 다 거짓말. 우리가 함께 걷던 길에 너무도 다정했던 그대가 아직 그대로 미소 지으며 서 있을 것만 같아요. 둘이 발맞춰 걷던 길 위엔 어느새 내 쓸쓸한 걸음만 혼자 비처럼 내리는 눈물을 맡고 있죠. 이제 우린 끝인가요? 사랑 도대체 그게 뭔데 이렇게 죽을 것처럼 맘이 아픈데, 왜 나를 울리는데, 행복했었는데 그랬는데, 나를 참 사랑해줬었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영원하단 말은 모두 거짓말. 아직은 다른 사람 만나 우리가 사랑했던 것처럼 웃고 떠들고 안아주고 또 입맞춤 하지 말아요. 내 모든 걸 다 예뻐해주고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해주던, 이제부터 그댄 내 사람 아니라고 벌써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거라고, 이별할 때마다 수백 번도 더 했던 말버릇 이제는 위로도 되질 않죠. 나를 참 사랑해줬었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영원하단 말은 모두 거짓말. 같은 마음도 이렇게 뻔아파하면서 그래도 또 사랑은 슬픈 이별
랜디 실만이 엄마 다바나 실만을 찾아와 어린애처럼 징징대자 내일 저녁 파티 후에 회사 비행기를 타고 엘파소를 떠나 제네바로 가서 재활원에 입소해 변호사를 준비하고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달랩니다. 한편 FBI 빈센트에게 알렉스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사건의 전말을 얘기하며 의뢰자는 부자들이라며 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 내가 이 일을 못 끝내면 당신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굼뜨다고 하자 빈센트는 아이들을 착취하는 X자식들을 재판에 회부하는데 2, 3년 걸리는 현실을 한탄해하며 그들이 부자들이기에 윗선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날 저녁 랜디 실만이 요트에서 마지막 파티를 여는데 FBI 빈센트와 마르케즈 린다 요원은 랜디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트에 올라 감시를 하는데 알렉스는 이미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요트에 숨어 있다가 랜디의 침실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이를 알게 된 빈센트와 마르케즈 요원에게 쫓기다 마르케즈에게 총상을 입고 탈출을 합니다. 알렉스는 치매 증상이 심해져 차 안에서 교통경찰의 검문에 제대로 말도 못하다가 총을 발견한 경관이 놀라자 총을 쏘고는 은신처인 낡은 빵집에 들어가 상처를 치료하고 출혈이 멈춥니다. FBI 요원 린다는 알렉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빵집에 불이 나서 둘 다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고 동생이 치매로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형사 마르테즈가 낡은 빵집으로 찾아갔지만 비둘기만 살고 있다고 하자 알렉스가 탔던 차에서 비둘기 똥이 발견됐다는 린다의 말에 급히 출동하지만 이미 알렉스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수 허각이 부릅니다. 헬로우.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별하긴 이르잖아.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이대로 날 떠나가지 마세요. 그대이기 때문에 난 정말 그대였기 때문에 난 이대로는 난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대뿐이죠.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헬로. 사랑했기 때문에 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난 죽을 만큼 힘드네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이나요?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줘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지금 돌아가 그때로 서로 몰랐던 그때로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날 버릴까 봐. 알렉스의 치매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하자 부동산 재벌 다바나 실만을 제거하기 위해 다바나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입구에서부터 지역 경찰들과 데니 모라 반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내게 해서 손쉽게 건물로 들어간 알렉스는 무전기 배터리를 교체한다는 경관을 펜트하우스로 올려보내자 그 뒤에 총을 겨누고 숨어 올라가 경찰들과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경찰들을 모두 제압하고 다바나의 턱에 주머니에 있던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여러 번 당기는데 웬일인지 총알이 발사되지 않자 쓰러졌었던 데니 반장이 일격을 가해 알렉스는 체포되고 맙니다. 은신처에 있을 때 권총을 분해 조립했었는데 치매 증세로 그만 권총에 공의를 빠뜨렸던 것입니다. 엘파소 경찰서의 데니 반장은 경관들이 여러 죽은 것을 복수하며 알렉스에게 린치를 가하고 한편 FBI 빈센트는 알렉스가 은신처에 놓아두었던 USB를 입수하여 영상을 확인하고 알렉스를 엘파소 경찰서에서 자기 보호구역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경찰서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한 알렉스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합니다. 이제야 서로 만난 빈센트에게 알렉스는 다바나 실만이 2명을 죽이려고 자신을 고용했고 그래서 다바나는 죽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공식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다바나는 아들 랜디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알렉스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주치의인 조셉을 $10,000에 고용을 하는데 아들 랜디와 같이 미성년자 파티에 참석한 것을 미끼로 독살용 주사기를 건넵니다. 의사 조셉은 알렉스를 독살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갑니다. 가수 헤이즈가 부릅니다. 가수 태연의 노래 11:11. It's 11:11 오늘이 한간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우리 소원을 빌며 웃던 그 시간 별계단을 떠오르게 하지 네 맘 끝자락처럼 차가운 바람 창을 열면 온통 네가 불어와 이 시간이 전부 지나고 나면 이별이 끝나 있을까 yeah. 널 다 잊었을까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달력 안에 있는 오래전에 약속했던 몇 월의 며칠 너에겐 다 잊혀져 있었다면 내가 지워야지 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겠지 뭐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발
모든 계절을 찾아서 돌아오고 내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웃게 되면 너의 이름 한 번쯤 부르는 게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거야. I believe I'll be over you. I believe I'll be over you. 알렉스가 입원한 후 심해진 치매 증세로 말하기에 방해를 받지만 빈센트에게 다바나 실만이 건축가 앨리스에게 협박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녀를 재판에 해부하기에 충분할 것이지만 통화를 녹음한 USB가 있는 곳을 알렉스가 팔뚝에 적어두었지만 병원에서 알코올로 다 지워버렸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FBI 빈센트는 검사에게 찾아가 기소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치매 환자인 범죄자 알렉스의 증언만으로 다바나 실만을 기소할 순 없다며 실만의 협박 통화를 녹음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날 밤 알렉스를 죽이기 위해 고용되는 의사 조셉이 병실로 찾아와 주사를 놓으려 하지만 미리 눈치챈 알렉스가 제압하여 거꾸로 그를 인질로 잡고 출동한 경찰들과 저격수들이 병원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알렉스가 인질과 함께 침대에 커버를 쓰고 걸어나가자 저격수가 총을 발사해 인질이 죽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빈센트의 차 안으로 들어간 알렉스는 경찰들도 매수되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철자가 생각났다며 BERY라고 합니다. 그리곤 우리는 아이에게 빚을 졌다면서 자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총알 세례를 받고 숨지고 맙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아동착취 전담반이 해체되는데 상황판에 붙여놓은 사진들을 떼어내던 빈센트는 사진 속의 낡은 빵집의 간판을 보고서 놀라는데 바로 빵집에 베이커리의 A와 K가 떨어져서 BERY, 베리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빈센트는 빵집 간판의 글씨 위에 놓여진 USB를 찾아 담당 검사 앞에서 같이 들어보는데 기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지만 FBI 국장에게 긴 휴가를 가라는 정직 명령만을 받습니다. 얼마 후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빈센트에게 린다 요원이 찾아와 정직을 축하한다며 밖으로 나가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그 시각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평화롭게 포도주를 마시던 다바나 실만은 복면을 쓴 멕시코 형사 마르케즈에게 목이 잘리어 죽게 되고 빈센트와 린다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술집에서 뉴스 속보로 보게 되는데 린다가 빈센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술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면과 피 묻은 옷, 칼을 불에 태우고 멕시코로 돌아가는 마르케즈의 차가 어둠 속으로 멀어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언제부터인가 액션 배우의 대명사가 돼버린 리암 니슨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킬러로 신뢰 100%인 그에게 들어온 새로운 살인 의뢰는 뜻밖에도 13살 멕시코의 어린 소녀였고 총구를 걷어들였지만 노래자는 알렉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부자들이 거대한 비밀을 차단하며 삐뚤어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모성애가
모든 악행을 합리화할 순 없고 결국 죄는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출연자들인 리암 니슨과 가이 피어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프랑스 배우 모니카 벨루치는 이젠 모두 나이가 들어 마틴 캠벨 감독이 액션 배우로서 리암 니슨과 찍는 마지막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역할 자체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킬러로 노쇠했고 묵직한 액션은 없었는데, 물론 상대를 제압하는 빠른 손놀림과 동작은 여전히 날렵하지만 아쉽게도 그뿐이었고, 이제 액션은 젊은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니카 벨루치도 가이 피어스도 이 멋진 배우들이 정말 많이 늙었고 여전히 매력적인 미모나 야생이 물씬 풍기지만 흐르는 세월의 무게는 어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오랫동안 소중한 배우들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액션 영화 메모리였는데요. 영화의 원작은 제프 기어에르치의 소설을 기반한 벨기에 영화 살인자의 기억 2003을 007 카지노 로얄의 감독 마틴 캠벨이 리메이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기획과 사회사업, 유튜버, 강연 등 하지만 본업만은 가수인 김장훈이 부르는 슬픈 선물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끝난 일인 거니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널 잊고 살아가야 하는 건 나를 포기한다는 건데 잘 지내길 바란다. 그 말 왜 내게 한 거야? 어떻게 너 없는 동안 내가 편히 지낼 수 있겠니? 아직 다 못한 말이 첫 마디도 넘지만 이제 다시 이제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을게. 다시 시작할 너에게 혹시 내가 짐이 된다면 모두 다 지워버리면 돼. 어렴풋한 기억 하나 남아있질 않도록
이제 다시 이제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을게 다시 시작할 너에게 혹시 내가 짐이 된다면 모두 다 지워버리면 돼 어렴풋한 기억 하나 남아있질 않도록 날 내 곁에 누군가 우리 사이를 궁금해하면 이젠 다 잊었단 말 대신 처음부터 정말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해줄게 처음부터 우린 모르는 사이